여러분 반갑습니다. 셋, 둘, 하나. 연차 휴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기다려온 디데이 연차 휴가.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습니다. 휴가를 출발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누군가는 사용하기 아까워 묵혀두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눈치코치 다 해도 쓰기가 어려운 휴가가 여기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당연하지 않은 것 같은,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연차유급 휴가를 알아봅니다. 여러분과 지금 당장 휴가를 떠나고 싶은 저는 최한솔 농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황금 연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일해야 하는 날 대부분이 공휴일이어서 하루나 이틀 정도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를 연달아 쉴 수 있는 그런 연휴를 일컫는 말입니다. 2023년 추석 연휴가 그랬었고요. 오는 2025년 10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부터 시작해서 주말, 추석 연휴까지 최소 7일을 쉴 수 있고 하루만 연차휴가를 쓰면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생각만 해도 즐거워지지 않나요? 바로 여기를 휴가로 쓴다면 말이죠. 비록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고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일 때만 부여하는 한계가 있지만 노동자에게는 황금 연휴가 아니더라도 가끔 바쁜 일상 속에 잠시 멈출 수 있는 권리인 연차 휴가가 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피로 회복과 여가 생활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연차 유급 휴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 말 그대로 해마다 급여를 지급하는 휴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입사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 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것이 모든 연차 유급 휴가의 최소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사를 해서 받게 되는 연차 유급 휴가의 개수는 회사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먼저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거나 나중에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나중에 퇴사를 했을 때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휴가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최소 기준보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수가 적다면 위법한 것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연차 유급 휴가는 크게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과 1년 이후가 두 가지로 다르게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년이 되기 전까지를 보통 신입사원이라고 부르죠. 이 신입사원들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하면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첫 달 개근을 해야 다음 달 1개의 휴가가 발생하니까 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11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째가 되는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입사한 지 366일째가 되는 날로부터는 앞으로 1년 주기마다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하루씩 추가가 되지요.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개, 2년 이상일 때에도 15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6개, 4년 이상일 때에도 16개, 5년 이상일 때에는 17개. 이런 방식으로 하루씩 추가가 됩니다. 최대 근속 연수가 21년쯤 되는 연간 25일 한도까지 말이죠. 연차 유급 휴가의 개수가 궁금하신가요? 노동 포털 사이트를 찾으시면 근로조건 계산기라는 이름으로 연차 휴가 계산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입사일을 입력하시면 오늘까지 발생한 여러분의 연차 휴가 개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연차 휴가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근로기준법은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연차 휴가를 청구한 경우 노동자가 희망한 시기에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만 합니다. 조항을 보시면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죠. 일이 바빠서, 일손이 모자라서, 업무가 안 돌아간다는 이유로 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노동자가 청구한 휴가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정말 부득이하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황금 연휴라고 모든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연차 휴가를 같은 날에 사용하거나 이미 예정되어 있고 대체 불가능한 업무가 있는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막대한 지장이 아니라면 시기를 변경하기보다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노동자가 휴가를 청구했을 때 사용한다는 성격에 비추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일이 없다고 연차 휴가를 사용할 생각도 없는데 강제로 쓰게 했나요? 그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 때 있죠. 7말 8초 여름 휴가와 같이 다 같이 연차 휴가를 쓰는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날에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라고 부릅니다.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자 대표 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이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서면 합의가 없다면 그건 강제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니 근로기준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가를 일일 단위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꼭 휴가를 하루 통째로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허가한다면 반일 단위로 부여하는 반차든 그 절반인 반반차든 쪼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가를 통째로 사용하는 게 어렵거나 몇 시간만이라도 병원이나 은행을 다녀와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유연하게 연차 휴가를 사용한다면 남아있는 연차 휴가가 걱정인 회사도 또 연차 휴가가 간절히 필요한 노동자에게도 참 좋겠죠. 나의 권리인 연차 휴가는 발생하고 다음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생기는데요. 이럴 때에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연속되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생기는 권리입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사용 수당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발생하는 임금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 되는 거죠. 미사용 수당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의 시급 그리고 하루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 시급으로 산정된 하루치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를 곱한다면 여러분의 미사용 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노동자에게 매년 주어지는 연차 휴가 전부나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우리는 사용 촉진을 했기 때문에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실제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조항이거든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잘 이루어지면 회사는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왜 어렵냐면요. 첫째,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야 하고요. 둘째, 모든 과정이 노동자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통보되고 서면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사용 촉진에 대한 절차 부분입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 촉진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데 연차 휴가 안 써요? 남아있으니까 쓰세요. 제발 휴가 좀 가세요. 얼마 휴가가 안 남았어요? 라고 말하거나 게시하는 정도를 사용 촉진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연차 휴가 사용 촉진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지는데
휴가 사용 기간인 1년이 끝나는 날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는 것이 1차 촉진입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1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시기도 통지하지 않았다. 그럴 때 2차 촉진이 시작됩니다. 휴가 사용이 끝나는 날 2개월 전까지 회사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아예 못 박아서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2차 촉진이 진행돼야 됩니다. 2차 촉진을 통해 정한 휴가일에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에 당신의 노동을 거절합니다 라고 돌려보내기까지 해야 2차 사용 촉진까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복잡하고 참 어렵지 않나요? 연차휴가를 단순히 사용하라고 권유하고 사용 촉진이니까 미사용 수당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절차를 꼼꼼하게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휴가를 사용하면 일할 사람이 모자라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곤혹스럽다고들 말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휴가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눈치가 보이고 차라리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이 생기니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으로 휴가도 돈도 한꺼번에 숨어버리는 경우들도 왕왕 있고요. 하지만 연차휴가는 단순히 일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재충전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휴가를 통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개인의 삶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결국 이 때문에 회사의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회사도 노동자도 주어진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합니다. 휴가의 이유를 묻지 않는다거나 회사가 적극적으로 휴가 사용을 권하고 휴가일에는 연락을 하지 않아야 휴가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노동자가 편안하게 휴가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무엇보다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잊지 않고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주어진 연차휴가를 마음껏 사용하는 용기도 중요하겠죠. 지금 내 연차휴가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남아있는 휴가가 있다면 휴가를 계획하고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동과 삶의 소중한 순간을 분명 만들어 줄 겁니다. 휴가는 휴가답게